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 2권의 헌사에서 세르반테스가 언급하고 있는 중국 황제와 사절단의 이야기를 일종의 블랙박스로 삼아서 그것을 해독해보는 과정을 강의에 담고 있는데요. 이전의 강의에서는 사절단이 몇만 명의 작은 도시 마드리드에서 8, 9개월을 머무는 동안 당시 스페인은 물론 유럽에서도 유명 소설가였고 돈키호테 일본이 나오자마자 멕시코로 팔려가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들이 세라반테스를 만났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작가가 헌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일본에서 온 사절단이 그를 만났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날짜를 비롯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상태에서 그의 말을 허구라고 절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르반테스가 언급했듯이 사절단이 찾아와서 중국 황제가 학교를 세우자고 했고 스페인어를 가르치는데 돈키호테란 책을 교재로 쓰겠다고 했으며 자신을 총장으로 초청했다는 말 등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는 점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났을 사절단의 실체를 이제는 알아냈고 그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1605년에 출판된 돈키호테 1권이 나온 지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즉 1615년 말하자면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하세쿠라 스네나가가 이끈 사절단이 마드리드에 왔을 무렵 돈키호테라는 작품과 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은 물론 유럽과 아메리카에 널리 알려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돈키호테 2권의 앞에 붙어 있는 허가증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작가가 쓰게 되는 헌사나 작품의 내용 이외에도 공식적인 서류로서 책의 가격을 정해주는 감정가, 그리고 오자에 관한 증명서를 비롯해서 허가증을 그 앞에 첨부하게 되는데, 마르케스 토레스 석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허가증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글은 우리나라나 외국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느낌을 갖도록 했으니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에서 작품의 품격이나 고상함, 그리고 글의 부드러움이나 유려함으로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은 책의 작가를 기적처럼 만나보고 싶어 할 정도이다. 내가 진실을 말하여 증명하거니와 금년 1615년 2월 25일에 나이 6분이신 똘레도 제대주교 돈 베르나르도 데 산도발 이 로하스 각하가 스페인을 방문하는 프랑스 대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의 일이니, 프랑스 대사는 자기 나라 왕가와 스페인 왕자들의 결혼 문제를 상의하러 온 참에 대사를 만나 따라온 프랑스 신사분들이 많았는데 모두 예의 바른 지식인들인지라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었다. 미겔 데 세브란테스 이름을 듣자마자 모두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와 그 주변 왕국들에서 그의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하는지 하도 간청해서 내가 그 글의 작가를 그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모시고 가겠다고 하자 그분을 꼭 뵙고 싶다며 무척 좋아하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르반테스의 국제적 인지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멀리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8, 9개월을 마드리드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작가가 작품에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 굳이 그것을 꾸민 이야기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이 사절단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1615년 8월 15일 마드리드를 출발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의 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인
북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까지 가야 했는데요. 마드리드를 출발한 일행은 먼저 알카라 데 에나레스를 거치게 되죠. 아시다시피 여기는 세르반테스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래된 대학들을 본다면은 살라만카 대학교라든가 바야돌리드 대학교 그리고 이제 알칼라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1499년에 세워졌으니까 세르반테스가 어렸을 때도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꽤 오랜 역사의 대학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돈키호테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오자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1604년 12월 1일에 여기서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책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심의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작권 보호라는 이유도 있었죠. 그렇지만 실은 책의 내용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고 왕실의 이해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출판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교회와 왕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죠. 어쨌든 간에 알카라 데 에나레스는 여러 가지로 세르반테스에게 의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절단은 이 알카라 데 에나레스를 지나 다로카와 다고사를 통과하고 레이다와 이골라다를 지나서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루트 역시 돈키호테 2권에서 돈키호테와 산초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에 닿기 전에 두 인물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고 거기서 무시무시한 산적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산이라는 게 기암괴석의 몬세라산으로 추측됩니다만 일본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사절단들도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바르셀로나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세 척의 배에 나눠서 타고 이태리의 제노바를 향해서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악천후를 만나서 프랑스의 생 트로페즈에 불시착하게 되죠. 여기서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들에 대해서 매우 큰 흥미를 보였는데요. 생트로페스에서의 상황을 담은 글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들은 음식을 전혀 손으로 건드리지 않고 작은 막대 2개로 집어먹었는데 세 손가락 사이로 자꾸 움직였다. 한편 손바닥만한 크기의 비단 종이 같은 것으로 코를 풀었으며 한 번 풀고는 그냥 땅바닥에 버리곤 했다. 주변에 모여든 우리를 보고 대단히 즐거워하며 다가오기도 했다.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은 얇은 실 위에 부드러운 종이를 올려놓고도 그것을 자를 정도였으며 그 위로 소리가 날 정도로 빨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손을 먹지 않고 젓가락질을 해서 먹었다는 것과 그것이 세 손가락을 움직여서 했다는 설명이 있고요. 이들이 그 빠르고 예리한 칼솜씨에 대한 내용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시 일행은 그 사보나를 거쳐서 제노바에 닿았고요. 1615년 10월 18일은 세비타 베키아에 닿았고 그리고 이어서 10월 29일에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음력으로는 9월 12일에 교황 파블로 5세 즉 바오로 5세를 아련하게 되죠. 이들이 로마에 도착한 것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먼저 11월 23일에 하세코라를 비롯해서 4명의 일본인들이 로마의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들이 그 이태리를 이동할 때 동행했던 이태리의 스키피오네 아마띠라는 사람은 오슈의 왕 이야기라는 책으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에서 출판했습니다. 1616년에는 프랑스의 아브라함 사부가린이라는 사람도 하세쿠라 일행의 로마 방문담을 하세쿠라 일행의 엄숙하고도 놀랄만한 로마 입성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로 사절단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인 클로드 데루와는 하세쿠라의 전신상을 유화로 그렸죠. 이들은 로마에서 약 2개월 있었던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태리에서는 한 5개월 정도 머물렀는데요. 로마에서 남쪽의 나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로마로 올라와서 피렌체 그리고 동쪽으로 베네치아로 가서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서 리보르노에서 배를 타고 서북 쪽의 제노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원래대로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은 원래 갔었던 길의 역방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1616년 4월 17일에 마드리드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좀 머문 기간이 있는데요. 일진과 이진이 나뉘어서 세비야로 이제 출발하게 되죠.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길도 역시 그 왔던 길의 역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616년 6월에는 일진이 산 루카르데 바라메다를 출발하고요. 1617년 7월에는 이진이 출발하게 되죠. 물론 이진에는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하세쿠라 스네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절단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에 머물렀던 총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로 계산되고요. 스페인에서만도 15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즉 1년 3개월 정도 되니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사절단과 세르반테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그가 돈키호테 2권의 헌사의 내용 중에 한 달 전쯤이라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르반테스가 레무스 백제에게 바친 헌사의 맨 뒤에는 1615년 10월 마지막 날이라고 날짜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마지막 날에서 한 달을 빼게 되면은 9월 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드리드에서 8, 9개월 정도 머물렀던 사절단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드리드 출발한 날짜가 1615년 8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즉 헌사를 치는 시점과 대략 2달 반 정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들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특이한 사실은 사절단이 로마에 갔다가 다시 마드리드에 도착한 날짜인데요. 1616년 4월 17일에 이들이 도착했고 바로 일주일 만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4월 23일입니다. 즉 1615년 사절단이 세르반테스를 만났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돈키호테 2권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듬해인 4월, 즉 1616년 4월 23일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공교롭게도 이들은 마드리드에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615년 8월경에 사절단이 세르반테스를 만났다면 마드리드에 머물면서 세르반테스 사망 소식도 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절단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언급 외에도 동시대의 작가였던 로페 데 베가라는 사람은 세르반테스보다 더 세밀하게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일본에서의 믿음의 승리라는 작품에서 다음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다 사이로 보이는 원시적 많은 섬들 사이에 놓인 옛날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지만 로마에 보내진 사절단을 통해서나 프란시스코 회 신부들이 주선으로 신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1615년 스페인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 찾아온 사절단을 통해서 그리고 확실하게는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증인이 된 예수의 신부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구상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며 지리적으로나 풍습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와 거리가 멀다.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섬들이 부속되어 있는데 대륙으로부터 뻗어나온 작지만 많은 줄기들이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이루고 있다. 사람의 신체로 그린다면 핏줄들이 수많은 가닥으로 뻗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묘사할 수 있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615년에 스페인 왕을 안연했다고 했으니까 프란시스코회 신부들이 주선이라는 말도 여기서 또 주목하게 되면은 이 연도도 정확하고요. 또 프란시스코의 신부로서의 루이소텔로 신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일본과 동양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는 점도 로페 데 베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양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보고서들이 이제 로마라든가 스페인의 교단에도 보고가 되었고 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로페 데 베가가 이런 글을 썼던 것으로 알려집니다만은 간혹 이 선교사들이 보고라는 것이 대부분 일본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로페 데 베가의 글을 봤을 때 일본을 묘사하고 있지만 뭔가 한반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한반도는 섬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이러한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로페 데 베가의 말 중에 마치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하세쿠라가 이끈 사절단 말고도 그 이전에 로마로 보내진 사절단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또 다른 사절단이 로마를 다녀왔던 역사적 사건이 하세쿠라 일행이 다녀온 것보다 한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태평양이 아닌 그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을 돌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1582년에 출발해서 1590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리더격이었던 이토 만수라는 청년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틴토레토라는 화가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린 1585년의 작품에 이토 만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말하자면 로페 데 베가가 1562년 출생했으니까 그는 30년 전 그들을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1615년에 다시 찾아온 그 사절단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로페 데 베가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면요. 그는 다른 작품에서 일본에서 순교한 두 명의 조선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조선에 대한 부분과 로페 데 베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613년 10월에 센다이를 출발한 사절단 이야기는 로페 데 베가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러니까 이제 돈키호테 2권에서 세르반테스가 언급한 내용 역시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절단의 유럽 내에서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스페인 내에서의 일정과 그들이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다시 로마로 떠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세르반테스와의 인연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날짜별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2군의 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절단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점을 말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동시대의 작가인 로페 데 베가의 사절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